중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위기 요인,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역시 부동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완커라는 회사가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그러는데 이 회사는 뭡니까? 이 회사는 이제 우리 몇 년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헝다. 아, 그렇죠. 예, 네. 비구이 유한.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건설 기업입니다. 이게 사실 2021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건설 종합순위 1위가 왕커 기업이었습니다. 예,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160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큰 기업이고요. 네. 다만 이제 헝다하고 비구이안의 좀 차이점은 헝다나 비구이안도 사실 알게 모르게 중국 정부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쵸. 이 왕커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이제 선전시 거기에 공기업이 선전 메트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예. 이건 국유 기업입니다. 아.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업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왕커 그룹도 앞에서 이제 헝다나 비구이안 그 경로를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사태가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중국 경제는 맥시멈 최대치로 잡았을 때 건설하고 부동산 시장이 경제 성장의 40%를 끌고 간다.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좀 죽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20%는 끌고 가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중국 부동산 건설사들 중에 헝다, 비구이안, 완커까지 이게 3대 이 회사들이 거의 물량이 한 7, 80%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금융시장 쪽에서는 저 이제 그 디폴트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중국 예. 지방 정부가 백에 있으니까. 근데 채권 유의라든가 이런 자금 경색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크게 진행이 될 거고, 최근 중국 정부가 금리를 계속 내렸고, 그리고 아마 올해도 한 번 정도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돈까지 플러스 재정 지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안 먹힐 수 있습니다. 네. 안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그렇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한 4.8% 정도, 아직 연간치는 확정치는 안 나왔지만 저희 추정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는 한 4%대 초반까지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성장률이 4% 초반대라는 거는 많은 것들이 시사할 것 같은데 이 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예. 바오파라 그래서 우리 한자로 치면 보호할 보자에 8팔자 8%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이거를 끌고 간다고 하지만 부동산 침체도 가만히 보면 이게 중국의 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저출산 문제가 지방의 심각하다 나왔죠. 부동산 시장 경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성장 잠재력의 문제가 아닌가. 최근에 부동산 침체가 단순히 공급 과잉이라든가 투기뿐만 아니고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장기 성장 예. 잠재력,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뭐랄까요,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 그 한국 경제가 처했던 중진국 감정, 그런 쪽으로 네.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